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 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차려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들인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진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대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칠곡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래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낮아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불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되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 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올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소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아,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아,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아,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 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있는 수술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술이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실이 맞는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까지 이어졌는데 문제의 시작이 저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더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모의 성격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이 되었던 터라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죠.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편이 되어주는 건 당연했었는데 남편의 태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시모가 저를 위해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저를 더 막대하는데 홀몸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시모에게 결국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가 한창 입덧이 심할 때였어요. 지금 너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그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인데 어머님도 이런 제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신했을 때 어머님도 입덧 심했다면서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지 뻔히 아실 텐데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가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더 이상 어머님 댁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한데 냉장고 문 열어 음식하라는 건 당연히 너무 곤욕스럽죠. 나 때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었지. 첫째 딸이랑 막내 딸은 입덧이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만 입덧이 심하더라고. 나도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입덧해 가면서 음식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했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물러 터져서는 꾀를 부리는데 절대로 유산 같은 거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덧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음식 준비나 하거라. 전 지금 너무 심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입덧의 정도가 다른데 어머님이 버티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손주를 임신했는데도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옳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구만. 내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얼굴 보자마자 버릇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너는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더 좋은 색식감 얻을 수 있었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던 군말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데 눈까지 치켜 세우는 거 봐봐. 저게 어른을 대하는 행동이 맞는 거야?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즐거운 주말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속 안 좋게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있으니까 내 속까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언니는 임신했을 때 입덧 한 번 없이 애만 잘 낳았는데 새 언니는 어떻게 된 게 화장실 변기통을 놓지를 못하네? 이것도 약간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니야? 새 언니 딱 보면 삐쩍 말라서 툭 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처럼 되게 약골이잖아. 내가 오빠였으면 절대 새 언니 같은 여자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임신까지 해버려서 이제 반품도 못하겠다. 엄마, 우리 그냥 새 언니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음식 시켜 먹어요. 그게 제일 편하겠어. 옆에서 입덧하는데 나까지 속이 울렁거려서 너무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좋지. 새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입덧 좀 참으면 안 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왔는데 임신했다고 알아주기라도 해달라는 거야? 집에서는 별로 하지도 않던 입덧을 왜 우리 부모님 집에선 쉬지 않고 하는 건데?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보잖아? 꼭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꾀부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아, 제발 적당히 좀 해. 됐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을 선택한 건 좋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서 만족을 못해서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었지만 네가 내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며 노력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처음 했던 말과 다르게 입덧 좀 한다고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안 분열만 생기는 건데 잘 생각해라.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저에게 뱉은 막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미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만 보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면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다 싶을 때 한마디 정도 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건데 시부는 자리만 지킬 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시댁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 보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었는데 충격적인 건 임신한 저를 혼자 보낸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면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은 잘했는지 문자 한 통도 없던 남편의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대우도 못 받는데 붙어 있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보니 남편과의 이혼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날 서운함은 분노로 변해버렸고 오랜 시간 끌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상처를 덜 받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나 봐. 너는 내가 걱정도 안 됐니? 하루 종일 변기통만 붙잡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입덧하면 다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임신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입덧도 줄어든다던데? 일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나는 또 나가봐야 돼. 오래간만에 친구가 근처에 왔다길래 얼굴 좀 잠깐 보고 오려고. 몇 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아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올 거야. 너는 친구는 중요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에 친구를 꼭 만나러 나가야 돼? 입덧하는 게 당연한 거면 네가 임신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혼자 만들었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럴 거였으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하겠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은 약속이 늦었다면서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보고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좋지 않은 몸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짐을 싼 뒤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생활하시던 엄마는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과 무슨 일 생겼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듯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말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 좀 바꿔달라면서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처가로 달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라면서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동안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야구 방망이를 구입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쓰려고 구입해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남편한테 사용할 거라곤 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아, 장모님. 위험하게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 어떡해요?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사람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버릇없이 뛰쳐나와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자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 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명 경고했었지? 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임신한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과해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고요.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음식 좀 하라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입도 핑계대면서 집안 분위기 전부 다 망쳤다니까요.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얼마나 힘든 일 시킨다고 식구들 보는 앞에서 비이상하게 오바이트 하면 되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야? 자네 피가 섞인 자식을 임신했고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내 딸을 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나? 어찌됐든 내 딸은 임신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감정이 들지도 않는 거야? 다른 사위들은 딸이 임신하면 뭐든 다 해준다는데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입덧이 심해서 사돈댁에도 다음에 가고 싶어 했는데 무작정 끌고 갔었다며?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하는 말에 조금도 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말에 통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났는지 야구 방망이를 사정없이 내둘렀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무리 무력으로 행동해봤자 남편의 힘을 엄마가 감당할 수는 없었고 남편은 이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제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당분간 신정해서 지내다가 화 좀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앞으로 속 편하게 사는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턴 남편한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자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모가 직접 찾아와 저희 엄마와 얼굴을 대면했어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다가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내 아들과 이혼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억지라고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위자료 몇 푼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세요? 신서방이 내 딸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해서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홀몸도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임신 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사돈 집안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잘해줄 필요가 있나요?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인 손주가 자라고 있다 해도 원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손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지만 내 아들이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던 것 뿐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면 이혼이 되겠어요? 큰 돈이라뇨. 앞으로 제 딸이 애 키우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원한다 해도 이건 아니죠. 이혼 한번 하는데 위자료로 3억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 절대 물을 수 없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당신이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도 시모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데 시모가 3억을 줄 바엔 차라리 이혼을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년이 걸리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도 저와 남편의 이혼을 쉽게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시모의 뒤에서 상황만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자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처음 겪어보는 몸의 변화에 적응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입덧까지 하면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길 바랬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서로를 헐뜯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엄마는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어요. 쓰러지시면서 후두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왔고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신고하신 손님이 한 말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출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식당을 녹화하고 있는 CCTV인데 언제부터였는지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들 말로는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며
식당에 문제될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유 때문에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끝난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의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의사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뇌에 출혈이 동반되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뇌에 손상이 입게 된 것 같다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만약에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이 가해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는 뇌를 감싸고 있는 출혈이 전부 없어진 뒤에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희망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더 이상의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거침없는 막말과 함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면서 바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해야 될 거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좋게 이혼했으면 장모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네가 모든 걸 자초한 거야. 식당 일도 바쁜데 우리 이혼 문제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니야. 넘어진 도중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엄청 건강한 분이셨잖아.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혼 위자료 3억은 절대로 못 주니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1억만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새 출발할 때 아이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 앞으로 시를 생각하지 마. 진짜 포기하면 너는 더 좋잖아. 괜히 임신한 몸으로 문제 일으켜서 유산까지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대충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되겠어요. 우리 집안과 애초부터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머리 숙이고 기어도 시원찮을 파네. 얼굴을 치켜 세우고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올케가 감당해야 될 문제니까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야 지긋지긋한 이혼 끝낼 수 있는 거니? 정말 징하다, 징해. 다음부터 오빠는 엄마가 데려온 여자랑 살림 차려. 괜히 고집 부려서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생긴다는 거 몰라? 아유, 입 아프게 그만들 해라. 어차피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 말대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해라.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끝까지 막말을 뱉어댄 그 인간들을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심각해진 상황인데 순순히 이혼해주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려보며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은 뒤 그 인간들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내쫓겼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다가 배가 급격하게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혈까지 하길래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아랫배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때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상태라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했었고, 그렇게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는데 너무 큰 고통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혼 소송 문제로 체력이 바닥이 나버려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유산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버티지를 못해 이미 뱃속에서 잘못된 상태로 하혈을 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짓만 하지 않았어도 유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만들었고, 저는 그날 하염없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면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였는데 찝찝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시모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이판사판이었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아이도 유산됐으니 이혼 절차는 쉬워질 거라면서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까지 잃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삶이 의미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인 엄마마저 떠난다면 앞으로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던 제 아이가 떠나고 엄마의 곁에서 병간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면 며느리 역할을 끝까지 하던지, 아니면 그만 질질 끌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는데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추석 명절이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과 부부 관계이니 내 집에 와서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어? 어차피 가망도 없어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 옆에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건데?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명절상 차려라. 내 딸들이 네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입에도 안 되겠단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하라고 지금 저러는데 배 골려서 산송장 만들 거야? 당장 우리 애들 점심상 대령 해라. 2년이? 쉐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명절날 머리채 잡혀야 정신 차릴래? 빨리 일어나. 아들, 얘 데리고 차에 태워라. 이거 안 나? 내가 왜 그쪽 집안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받은 피해 그쪽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명절 음식 먹고 싶으면 직접 해먹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얼굴에 손을 올렸고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두 신호가 자기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들려왔고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눈을 뜨셨는지 어느 안전이라고 난리를 치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며 충격 명령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 놀랐는데 엄마는 시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엄마를 식물인간 만든 사람이 시모라는 말을 꺼내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해 하던 사이 시모는 급하게 병실 밖으로 도망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깨어난 엄마를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경찰에게 시모가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도중 시모가 갑자기 들어와선 저와 남편의 이혼을 요구했고 점점 안 좋은 감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시모가 엄마를 강하게 밀쳤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엄마는 시모가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도망쳤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던 식자재 창고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식당 문을 닫았던 상황이라 CCTV가 그때의 날짜로 녹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난 이후 시모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시댁 식구들 또한 공범이 되었고 그 인간들은 붙잡히지 않으려 숨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국 전부 붙잡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살인 미수로 5년의 형을 받았고 시모의 범행을 알면서도 숨긴 시댁 식구들은 징역 1년의 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1년 동안 병실에서 생활한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벌인 것 같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제가 유산한 것과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던 총 피해에 대한 3억 5천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중이지만 사고 당시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이렇게 끊어낼 순 있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